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우라고 합니다. 올해 76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는 택시기사로 30년을 일했어요. 서울 거리를 매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 태우고 내려드리는 게 제 일이었죠. 은퇴하고 나서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아침 9시면 모자를 쓰고 집 앞 골목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누구한테 허락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나가서 걷고 또 걸었어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날씨가 좋더라고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아직은 건강해 보였어요. 식탁에 앉아서 미리 준비해둔 밥과 김치로 아침을 먹었어요. 혼자 사는 게 오래되다 보니까 음식 준비하는 것도 익숙해졌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 지연 씨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은 요즘 저희 집에 자주 들르더라고요. 아들 민수가 회사 일로 바쁘니까 대신 오는 거였죠. 지연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물었어요. 아버님,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저는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지연 씨는 냉장고를 열어서 뭔가를 꺼내더니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까 9시가 다 됐더라고요. 산책 나갈 시간이었어요.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지연 씨가 뒤따라왔어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산책. 아,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힘을 좀 더 줘서 돌려봤지만 여전히 안 열렸어요. 문이 잠겨 있었어요. 왜 이러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지연 씨가 뒤에서 말하더군요. 아, 그거요. 잠금 장치를 새로 달았거든요. 저는 돌아봤어요. 지연 씨는 웃고 있었죠. 아주 자연스럽게요. 왜? 아버님이 혼자 나가시다가 다치실까 봐요. 요즘 어지러우시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연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길 잃어버리셨잖아요. 택배 기사님이 모셔다 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했어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산책을 하다가 길을 헷갈려서 집을 못 찾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택배 기사가 저를 발견하고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민수가 전화로 고마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갈 때 저나 민수 오빠랑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들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혼자는 나갈 수 없다는 말이었죠. 저는 다시 문 쪽을 봤어요. 손잡이는 여전히 잠겨 있었죠. 제가 30년 동안 매일 열고 닫았던 문이었는데 이제는 제 의지로 열 수 없게 됐더라고요. 열쇠 어디 있어? 아, 민수 오빠가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계속 들어왔어요. 바깥은 여전히 좋은 날씨였죠. 지연 씨가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봤어요. 9시 10분이었어요. 지금쯤이면 골목을 걷고 있을 시간이었는데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뉴스였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서 봤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모습이었죠. 회사에서 바로 온 것 같았어요. 왔냐? 저녁 드셨어요? 먹었어. 민수는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한 잔 마시고는 제 옆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잠깐 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오늘 지연이한테 들었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았거든요. 문잠금 장치 말이에요. 지연이가 달았다고 하던데. 그래. 제가 부탁한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 나가시면 위험하잖아요. 저는 텔레비전만 봤어요. 뉴스 앵커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지난번에 길 잃어버리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택배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한 번이었어. 제 목소리는 낮았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도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혼자서 밖에 나가시다가 넘어지시거나 차라도 조심 못하시면 큰일 나요. 차 조심할 줄 알아. 택시 30년 했어.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다르죠. 저는 민수를 봤어요.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회사 일이 힘든 건 알았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었어요. 내가 언제 다쳤어? 아직은 안 다치셨죠. 그런데 만약에 다치시면 저희가 감당을 못해요. 감당? 아버지, 저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고 지연이도 집안일 하느라 바쁘잖아요. 아버지가 다치시면 저희가 돌봐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민수의 말은 솔직했어요. 아주 현실적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자니까 뭔가 목구멍에 걸린 것처럼 답답했어요. 그래서 문을 잠갔냐? 네. 당분간은 나가실 때 저희랑 같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이 얼마나 되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텔레비전만 보더군요. 저는 기다렸어요. 민수가 입을 열 때까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끝내 말하지 않았어요. 당분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민수도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말하기 싫었던 거겠죠. 잠시 조용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민수가 먼저 일어났어요. 저 씻고 올게요. 아버지도 이따 주무세요. 그래.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현관문 쪽을 봤어요. 낮에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이 보였어요.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어요.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아봤죠. 역시 안 열렸어요. 잠금 장치는 새로운 거였어요. 안쪽에서만 풀 수 있는 구조였는데 제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위치에 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았어요. 저는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현관 신발장을 봤어요. 제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신고 나갔던 그 신발이었죠. 이제는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신을 수 없게 됐더라고요.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게 이상했어요. 집은 그대로고 제 몸도 그대로인데 나갈 수 있는 길만 사라졌으니까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워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9시가 될 거고 저는 또 현관문 앞에 서 있겠죠. 그리고 잠긴 문을 보면서 오늘처럼 돌아올 거예요. 그게 앞으로의 일상이 될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한 번도 혼자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지연 씨나 민수가 시간 될 때
같이 나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산책이 아니라 감시였으니까요. 아버님,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나가실래요? 지연 씨가 매일 아침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래도 바람이라도 쐬셔야죠. 안 쐬고 싶어. 지연 씨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아마 민수한테 전화했을 거예요. 제가 계속 집에만 있다고 말이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하늘이 맑고 햇빛이 따뜻해 보였죠. 예전 같았으면 모자를 쓰고 바로 나갔을 날씨였어요. 현관으로 갔어요.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아봤죠. 역시 안 열렸어요. 저는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잠금 장치를 봤어요. 작은 금속 덩어리였는데 그게 제 자유를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뒤돌아서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어서 뒤졌어요. 드라이버가 있었어요. 그걸 들고 다시 현관으로 갔어요. 잠금 장치를 자세히 봤어요. 나사가 4개 보였어요. 드라이버를 대고 돌렸어요. 나사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군요. 첫 번째 나사를 빼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손에 힘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계속했어요. 두 번째 나사를 빼고 있을 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 씨가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죠.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세 번째 나사를 빼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지연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돌아봤어요. 그 사람이 현관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제 손에 든 드라이버를 봤죠. 뭐 하세요? 내가 할 일 하는 거야. 저는 다시 나사를 돌렸어요. 지연 씨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버님, 그거 위험해요. 내려놓으세요. 위험하지 않아. 손 다치시면 어떡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나사가 빠져나왔어요. 네 번째만 빼면 됐어요. 마지막 나사에 드라이버를 댔어요. 지연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힘이 세더라고요. 아버님, 그만하세요. 안 돼요. 그것 떼면 안 돼요. 저는 팔을 빼려고 했지만 지연 씨가 놓지 않았어요. 둘이 잠깐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드라이버가 바닥에 떨어졌죠.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어요. 왜 이러세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드라이버를 봤어요. 그걸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는데 지연 씨가 먼저 주워버렸어요. 이거 아버님 드릴 수 없어요. 내 집인데 내가 못 만지겠냐? 아버님 집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버님 안전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안전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저는 지연 씨를 봤어요. 그 사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 통제로 느껴졌어요. 안전 때문에 가둬놨냐? 가둔 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야. 지연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어요. 드라이버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서랍 안에 넣고 잠갔어요. 열쇠는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저는 현관문을 봤어요. 3개의 나사가 빠진 잠금 장치가 거기 있었어요. 하나만 더 빼면 됐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드라이버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지연 씨는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한테 연락하는 거겠죠. 제가 잠금 장치를 빼려고 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민수는 또 뭐라고 할까요? 아마 더 단단한 장치를 달자고 할지도 몰라요.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좋은 날씨였어요.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있었죠.
저는 그걸 유리창 너머로만 볼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은 빨랐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 사람이 지연 씨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넥타이는 그대로인데 얼굴에 땀이 조금 맺혀 있었어요. 급하게 온 것 같았죠. 왔냐?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민수는 제 옆에 앉지 않고 앞에 섰어요. 서서 저를 내려다봤죠. 아버지,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잠금 장치 빼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왜 그러세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어요. 리모컨을 탁자에 내려놓고 민수를 봤어요. 내 집 문인데 내가 못 열겠냐? 아버지 안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안전하는데 나한테는 감옥이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죠. 피곤해 보였어요. 아버지, 저도 이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 그냥 나 혼자 다니게 놔두면 돼. 그러다가 다치시면요? 그럼 다치는 거지. 내 인생이야.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제 옆자리가 아니라 맞은편 소파였죠. 팔꿈치를 무릎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걱정이 아니라 귀찮은 거 아니냐.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 바쁜 거 안다. 회사 다니느라 힘든 것도 알고. 근데 그게 나를 가둬도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 가둔 게 아니라니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른 건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지난번에 길 잃어버리셨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택배 기사님이 전화 주셨을 때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요. 민수는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잠겼어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죠. 그날 밤에 잠도 못 잤어요. 만약에 그 기사님이 아버지 못 찾았으면 어쩔 뻔했나 하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겨울에 길에서 밤을 새우셨으면 어떡하나, 차라도 조심 못하시면 어떡하나. 저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었던 날이었죠. 골목들이 다 비슷하게 보여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걷다가 택배 기사가 저를 발견했고 집 주소를 물어봤어요. 저는 주소를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한 번이었어. 한 번으로 충분해요. 두 번째는 없어야 하고요. 민수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가더니 밖을 봤어요. 등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저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아버지 모시고 매일 산책 나가고 싶고요. 근데 저도 사람이에요. 회사 일하다 보면 정신없고 주말에는 쉬고 싶고. 저는 민수의 등을 봤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가둬놨냐? 민수가 돌아봤어요. 가둔 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와 감금의 차이가 뭔데? 보호는 아버지 안전을 위한 거고 감금은. 민수는 말을 못 이었어요. 차이를 설명하려다가 막힌 거죠. 저는 기다렸어요. 민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알아요.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민수는 현관 쪽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더니 문을 열었어요. 나가기 전에 저를 봤어요.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문이 닫혔어요. 민수가 나간 뒤에도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 요양원이나 그런 곳을 생각하는 걸까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죠. 예쁜 저녁 하늘이었어요. 저는 유리창 안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나가서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으니까요. 이틀 뒤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지연 씨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나타나자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요? 네, 그때 뵙겠습니다. 지연 씨가 전화를 끊었어요. 뭔가 약속을 잡은 것 같았어요. 아버님, 아침 드실래요? 제가 준비할게요. 됐어. 내가 먹을게. 저는 냉장고를 열어서 밥과 김치를 꺼냈어요.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는 동안 지연 씨가 말했어요. 아버님, 다음 주에 병원 가셔야 해요. 무슨 병원? 정기 검진이요. 기억하세요? 석 달에 한 번씩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기억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고 있었죠. 검사받고 약 처방받는 게 전부였지만요. 혼자 갈게. 아니에요.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갈 수 있어. 지연 씨는 웃었어요.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거절의 여지가 없어 보였죠. 아버님, 혼자 못 가시잖아요. 문이 잠겨 있으니까요. 전자레인지에서 신호음이 울렸어요. 저는 밥을 꺼내서 식탁에 놓고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 하잖아요. 제가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병인데 내가 듣지. 맞아요. 근데 저도 알아야죠. 아버님 돌봐드려야 하니까요. 저는 김치를 씹으면서 지연 씨를 봤어요. 그 사람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정말로 저를 돌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달랐어요. 돌봄이 아니라 관리 같았거든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지연 씨는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오늘도 날씨가 좋았어요. 지연아. 청소기 소리가 멈췄어요. 지연 씨가 저를 봤어요. 네, 아버님? 문 좀 열어줘. 어디 가시게요? 산책. 아, 잠깐만요. 제가 준비하고 같이 갈게요. 너 안 가도 돼. 나 혼자 갈게. 지연 씨는 청소기를 제자리에 놓고 제 옆에 왔어요. 소파에 앉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왜? 위험하니까요. 뭐가 위험한데? 지연 씨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길을 잃어버리실 수 있잖아요. 지난번처럼요. 그건 한 번이었어. 그리고 택배 기사가 데려다 줬잖아. 한 번으로 충분해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저는 손을 빼냈어요. 지연 씨의 손에서 제 손을 빼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 사람이 꽤 세게 잡고 있었거든요. 나 그렇게 약하지 않아. 아버님이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자는 거죠. 조심하는 게 가두는 거냐? 가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호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반복됐어요. 보호와 감금은 다르다고 하지만 저한테는 같았어요. 밖에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요. 저는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갔어요.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역시 안 열렸어요. 뒤에서 지연 씨가 따라왔어요. 아버님, 제발이요. 오늘 오후에 제가 같이 나갈게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나 지금 나가고 싶어. 안 돼요. 왜? 위험하니까요. 또 그 말이었어요. 위험하다는 말이요. 저는 지연 씨를 봤어요. 열쇠 어디 있어? 없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민수 오빠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연 씨의 얼굴을 봤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아마 정말로 민수가 가지고 있나 봐요.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오늘도 밖에 나갈 수 없겠죠.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날도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 됐어요. 지연 씨가 아침 일찍 와서 저를 깨웠어요. 병원 가는 날이라고 했죠. 아버님, 일어나세요. 병원 가야 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지연 씨가 식탁에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빵하고 우유였어요. 드시고 가요. 병원에서 검사 받으려면 공복이어야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대요. 저는 앉아서 빵을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먹었죠. 지연 씨는 가방을 챙기면서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건강보험증 챙겼고요. 처방전도 있고, 아버님, 약 수첩도 가져가야겠네요. 저는 우유를 마셨어요. 지연 씨가 제 방에 들어가서 약 수첩을 찾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에 나와서 가방에 넣었죠. 준비됐어요. 가실까요? 현관으로 갔어요. 지연 씨가 열쇠를 꺼내서 잠금 장치를 푸는 순간 딸깍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죠. 오랜만에 여는 문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공기가 시원하더군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잠깐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지연 씨가 문을 잠그고 제 팔을 잡았어요. 천천히 가요. 계단 조심하시고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연 씨는 계속 제 팔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서도 내려갈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놓아주지 않았거든요. 주차장에서 차에 탔어요. 지연 씨가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갔어요. 평소에 걸어 다니던 골목들이었죠. 지금은 차 안에서 보고 있었지만요. 오늘 담당 선생님이 바뀌셨대요. 새로 오신 분이래요. 지연 씨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누구든 상관없었거든요. 어차피 하는 말은 똑같을 테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지연 씨가 주차하는 동안 저는 기다렸어요. 차에서 내려서 병원 건물로 걸어갔어요.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죠. 지연 씨가 접수를 하러 가는 동안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기다렸어요. 번호표를 받아서 모니터를 봤어요. 제 차례가 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지연 씨는 옆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김정호님, 스피커에서 제 이름이 불렸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지연 씨도 따라 일어났죠.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젊은 남자였어요. 아마 40대쯤 돼 보였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저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우 환자분이시죠? 저는 오늘부터 담당하게 된 박진우 의사입니다. 네. 앉으세요. 같이 오신 분은 보호자시고요? 지연 씨가 대답했어요. 네, 며느리예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를 봤어요. 뭔가 기록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지난 검진 기록을 보니까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네요. 현재 약은 드시고 계시고요. 네. 요즘 상태는 어떠세요? 불편한 점 있으신가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불편한 점이요? 집에서 나갈 수 없다는 게 불편했어요. 문이 잠겨 있다는 게요. 하지만 그건 병 때문이 아니었죠. 괜찮습니다. 지연 씨가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아버님이 요즘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쯤이었는데요. 산책하시다가 집을 못 찾으셨거든요. 의사가 저를 봤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한 번이었어요.
한 번이어도 중요합니다. 방향 감각 저하는 치매 진행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침에 뭘 먹었는지, 대통령이 누군지 같은 거였어요. 저는 다 대답할 수 있었어요. 기본적인 인지 기능은 괜찮으신 것 같네요. 다만 공간 지각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약을 계속 드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는 처방전을 뽑았어요. 지연 씨에게 건네면서 말했어요. 보호자분께서 잘 챙겨주셔야 해요. 혼자 외출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제 안에서 터지는 것 같았어요. 저 혼자 다닐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저를 봤어요. 지연 씨도 저를 봤어요. 환자분, 물론 지금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만약에 또 길을 잃으시면 위험하잖아요. 한번 잃어버렸다고 계속 갇혀 있어야 합니까? 갇히는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요? 제가 느끼기엔 감금입니다. 진료실이 조용해졌어요. 의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지연 씨는 제 팔을 잡았어요. 아버님 나가요. 저는 일어났어요. 지연 씨를 따라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서 약국으로 갔어요.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약을 받고 병원을 나왔어요. 차까지 걸어가는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차에 타서 집으로 오는 길도 조용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지연 씨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연 씨가 문을 닫고 다시 잠갔어요. 딸깍 하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밖에 나갔다 왔지만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답답했죠. 의사까지도 제가 위험하다고 했으니까요.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지연 씨는 아직 안 왔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서랍을 열어봤어요. 지연 씨가 잠가놨던 그 서랍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열렸어요. 어제 청소하다가 서둘러 나가는 바람에 잠그는 걸 잊은 모양이더라고요. 안에 드라이버가 있었어요. 드라이버를 꺼내서 현관으로 갔어요. 잠금 장치를 봤어요. 지난번에 3개까지 빼놨던 나사가 다시 박혀 있었어요. 민수가 고쳐놨나 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드라이버를 나사에 대고 돌렸어요. 첫 번째 나사가 빠지고 두 번째도 빠졌어요. 세 번째를 빼고 있을 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 씨였어요. 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제 손에 든 드라이버를 봤죠. 아버님, 저는 계속 나사를 돌렸어요. 세 번째가 빠졌어요. 네 번째만 남았어요. 지연 씨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몸을 돌려서 피했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것 떼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마지막 나사에 드라이버를 댔어요. 돌리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아버님, 제발요.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드라이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걸 주우려고 허리를 숙였어요. 지연 씨도 동시에 몸을 굽혔어요. 둘의 손이 부딪혔어요.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이러시냐고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드라이버를 움켜쥐고 일어섰어요. 내가 나가고 싶어서 그래. 같이 나가면 되잖아요. 혼자 나가고 싶다고. 안 돼요. 위험해요. 뭐가 위험한데? 내가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야? 지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다시 잠금 장치 쪽으로 돌아섰어요. 마지막 나사를 빼기 시작했어요. 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나사가 조금씩 빠져나왔어요. 거의 다 빠졌을 때 지연 씨가 제 등 뒤에서 말했어요. 민수 오빠한테 전화할 거예요. 네. 진짜 전화할 거예요. 그럼 오빠가 화낼 거예요. 상관없어. 마지막 나사가 빠졌어요. 잠금 장치가 손에 들어왔어요. 금속 덩어리였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죠. 저는 그걸 바닥에 내려놨어요.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렸어요. 이번엔 열렸어요. 문이 활짝 열렸어요. 밖에 공기가 들어왔어요. 아버님, 지연 씨가 뒤에서 불렀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모자를 썼어요. 어디 가시게요? 산책. 혼자요? 그래. 안 돼요. 같이 가요.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연 씨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기다려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을 다 내려가서 아파트 단지 안으로 걸어갔어요. 오랜만에 걷는 길이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뒤돌아봤어요. 지연 씨가 계단 위에 서 있었어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더라고요. 민수한테 전화하는 거겠죠. 저는 계속 걸었어요. 골목을 돌아서 평소에 다니던 길로 갔어요. 집 앞 슈퍼마켓이 보였어요. 공원 벤치도 보였어요. 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새롭게 느껴졌어요. 오랜만이라 그런가 봐요. 벤치에 앉아서 숨을 고르면서 주변을 봤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어떤 할머니는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죠.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어디세요? 산책 중이야.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잠금 장치 떼셨다면서요? 그래. 왜 그러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걱정 말고 내버려둬. 안 돼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회사 나가야 하는데요. 이러시면 제가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가.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나가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 돌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걷고 싶었거든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발이 조금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 의지대로 움직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파트가 보이더군요. 현관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가까이 가니까 민수였어요. 회사복 차림이었는데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어요. 아버지, 민수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왔냐?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혼자요? 그래.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피곤해 보였죠? 들어가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민수가 앞서 걷고 저는 뒤따라갔죠.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지연 씨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가 문을 닫더니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잠금 장치를 주웠어요. 한참 들여다보더니 저를 봤어요. 아버지, 이거 왜 떼셨어요? 나가고 싶어서. 같이 나가시면 되잖아요. 혼자 나가고 싶었어. 민수는 잠금 장치를 탁자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답답하시죠? 근데 위험하잖아요. 뭐가 위험해? 오늘 1시간 걸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 오늘은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운? 저는 민수 맞은편에 앉았어요. 지연 씨는 부엌 쪽에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죠. 네, 운이요. 만약에 길을 잃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차라도 조심 못하시면요? 나 택시 30년 했어. 차 조심할 줄 알아.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다르죠. 똑같은 대화가 반복됐어요. 저는 괜찮다고 하고 민수는 위험하다고 하고요. 끝이 없었어요. 아버지, 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가 다치실까봐 걱정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 네. 만약에 아버지가 혼자 나가시다가 사고라도 나시면 그건 제 책임이 되거든요. 아버지를 제대로 못 돌봤다고 손가락질 받는 건 저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뭔가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를 가둬놨냐? 가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라니까요. 보호와 감금이 뭐가 다른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연 씨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민수 옆에 앉았죠. 아버님, 저희도 아버님이 답답하신 거 알아요. 근데 혼자 다니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지난번에도 길 잃어버리셨잖아요. 한 번이었어. 한 번으로 충분해요. 두 번째는 없어야 하고요. 지연 씨와 민수는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제 안전이 가장 중요했죠. 하지만 저한테는 제 자유가 더 중요했어요.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하게 해줘.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인생 맞아요. 근데 아버지 선택이 저희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아버지가 다치시면 저희가 돌봐야 하고 병원비도 저희가 내야 하고요. 그 말은 솔직했어요. 너무 솔직해서 아팠어요. 결국 민수가 걱정하는 건 제 안전이 아니라 자기 부담이었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민수가 불렀어요. 아버지, 이거 다시 달 거예요. 돌아봤어요. 민수가 잠금 장치를 들고 있었어요. 달지 마. 달아야 해요.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요. 내가 싫다고. 죄송하지만 이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예요. 민수는 공구함을 꺼냈어요. 현관으로 갔어요. 잠금 장치를 다시 문에 대고 나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지연 씨가 제 옆에 왔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나사를 다 박았어요. 잠금 장치가 다시 문에 달렸어요.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역시 안 열렸어요. 이제 괜찮네요. 아버지, 나가실 때는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민수는 공구함을 정리했어요. 지연 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혼자 현관에 서 있었어요. 문을 봤어요. 아까 1시간 동안 자유롭게 걸었던 기억이 났어요. 바람을 맞고 햇빛을 받고 제가 원하는 곳으로 걸었던 시간이요. 이제 그 시간은 끝났어요. 다시 잠긴 문 안에 갇혔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잠금 장치를 떼고 밖에 나갔지만 결국 다시 달렸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단단하게 잠긴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보고 있었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였죠. 현관으로 가서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아봤지만 역시 안 열렸어요. 한참 서 있었어요. 문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 문이 열리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평생 이렇게 잠겨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일찍 왔어요. 회사 가기 전에 들른 것 같았어요. 거실에 앉더니 말했어요. 아버지, 지연이랑 저랑 의논했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요양원이라는 말에 저는 민수를 봤어요. 뭐? 요양원이요. 좋은 곳 있더라고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시설도 깨끗하고요. 나 거기 안 가. 아버지, 거기 가시면 더 안전해요. 전문가들이 돌봐주시니까요. 안 가.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방에서 팜플렛을 꺼냈어요. 요양원 사진이 인쇄된 종이였죠.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저는 보지 않았어요. 민수가 팜플렛을 탁자에 놓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야. 알아요. 근데 아버지 혼자서는 위험하잖아요. 그럼 문 열어줘. 그럼 안 위험해.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요. 아버지가 길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한번 잃어버렸다고 평생 가둬놓냐? 가둔 게 아니라. 알아, 보호하는 거지. 민수는 말을 멈췄어요. 저는 탁자 위에 팜플렛을 봤어요. 깨끗한 건물 사진이 있었어요. 웃고 있는 노인들도 있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감옥처럼 보였어요. 안 가. 아버지, 제발 좀. 안 간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수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오랜만에 소리를 지른 것 같았거든요. 잠시 조용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알겠어요. 오늘은 그냥 갈게요. 근데 생각은 해보세요. 민수는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어요. 나가기 전에 말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어요. 탁자 위에 팜플렛을 집어들었어요.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냥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요양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거기도 문이 잠겨 있겠죠.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이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오후에 지연 씨가 왔어요. 장을 봐왔다면서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뭘? 요양원 얘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연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버님, 저희가 이러는 게 다 아버님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이면 문 열어줘. 그건 안 돼요. 위험하니까요. 위험하는데 나한테는 여기가 더 위험해.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옆에 앉아 있었죠. 한참 후에 말했어요. 아버님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 입장도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 알아요. 지연 씨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더니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계속 텔레비전을 봤죠.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거든요. 지연 씨가 집을 나가면서 인사하고 문을 닫았어요.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죠. 잠금 장치가 채워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혼자가 됐어요. 집은 조용하더군요. 시계 초침만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현관으로 가서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고 돌려봤죠. 안 열렸어요. 계속 돌려봤지만 역시 안 열렸어요. 손에 힘을 주고 있는 힘껏 돌렸어요. 손잡이가 삐걱거렸지만 열리지 않았죠. 저는 손잡이를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손이 아프더라고요. 손잡이에서 손을 떼었어요.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죠. 방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죠.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그동안 민수와 지연 씨는 계속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계속 거절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까 9시였죠. 거실로 나갔어요. 현관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지연 씨였어요. 저는 현관으로 갔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 오빠랑 같이 왔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문을 열 수 없었어요. 잠금 장치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아버님, 열어주세요. 문 열어. 잠겨 있어. 잠깐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열쇠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열렸어요. 지연 씨와 민수가 들어왔죠. 민수는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지연 씨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뭐야? 민수가 거실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얘기 좀 해야 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와 지연 씨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 요양원 등록했어요. 뭐? 다음 주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짐은 저희가 싸드릴게요. 저는 서류를 보지 않고 민수를 봤어요.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 아버지, 더 이상 여기서 혼자 계실 수 없어요. 위험하니까요. 내 집인데 내가 못 있어? 아버지 집 맞아요. 근데 아버지 혼자서는 안전하지 않아요.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가려고 했어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았죠. 아버지, 도망가지 마세요. 이건 결정된 사안이에요. 안 돼요. 저희가 이미 다 준비했어요. 요양원 비용도 냈고요. 저는 팔을 빼려고 했어요. 민수가 놓지 않았어요. 지연 씨가 다가왔어요. 아버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으면 나 혼자 살게 놔둬. 그럴 수 없어요. 아버님이 다치시면 저희 책임이에요. 책임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결국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다치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요. 알았어. 저는 팔을 빼냈어요. 민수가 놓아줬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요양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거기도 문이 잠겨 있겠죠. 혼자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이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아니, 더 나쁠 수도 있었어요. 적어도 여기는 제 집이니까요. 문이 열렸어요. 지연 씨가 들어왔어요. 아버님, 짐 싸드릴게요. 됐어. 안 돼요. 다음 주에 가셔야 하니까 미리 준비해야죠. 지연 씨는 옷장을 열고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제 옷들이 가방에 들어갔어요. 제 물건들도 하나씩 챙겨졌죠. 그만해. 지연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짐을 쌌어요. 저는 일어나서 지연 씨 손에서 옷을 뺐었어요. 그만하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연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도 놀랐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나가. 아버님, 저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을 위해서. 나가. 지연 씨는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옷을 다시 옷장에 넣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창밖을 보니까 하늘이 파랬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산책하기 좋은 날이었죠. 하지만 저는 나갈 수 없었어요. 거실로 나갔어요. 민수와 지연 씨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더니 일어났죠.
아버지, 저는 현관으로 갔어요.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어요. 잠겨 있었어요. 열쇠 줘. 민수가 다가왔어요. 어디 가시게요? 산책. 혼자요? 그래. 안 돼요. 저는 민수를 봤어요. 그리고 지연 씨도 봤어요. 두 사람 다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저한테는 그게 겁으로 보였어요.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연 씨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손잡이에서 손을 떼었어요. 창문 쪽으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밖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자유롭게요. 저는 여기 안에 서서 그걸 보고 있었죠. 민수와 지연 씨가 집을 나가면서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그때 요양원에 가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혼자 남았어요. 현관문을 봤죠.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고 돌려봤지만 안 열렸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더군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예쁜 저녁이었죠. 저는 여기 앉아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유리창 안에서요. 문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다른 사람 손에 있었어요. 이곳은 제 집이었지만 제가 나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보호라는 이름으로 문을 잠그는 순간 집은 쉼터가 아니라 관리 구역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